자, 그래서 우리 잠깐 후쿠시마 얘기 잠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에 얘네가 가잖아요. 네. 올해 1월에 갔다 왔어요, 이분이. 원자력 전문가들 모시고. 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 간 애들 중에 원자력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분은 거기 가서 실제로 거기서 반핵운동하는 일본 단체도 만나시고 후쿠시마 원전 직접 들어가서 방사능 측정을 다 하고 왔어요. 사실 보면은 그 일본 후쿠시마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일본만 막 문제를 삼거든요. 일본의 방사능 수치가 얼마가 됐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얼마가 나왔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온다는 양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그렇죠. 중국. 진짜 중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도 거기서 나오잖아. 아, 거기서도 지금 아예 지금 조사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왜냐? 걔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쪽에서 곧바로 오는 거니까 일본은 일본에서 옛날에 쓰나미 나가지고 막 각종 쓰레기들 다 나와랬잖아요. 일본 쓰나미로 쓸려 나온 쓰레기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 있나요? 없잖아요. 다 미국 갔잖아요. 미국이랑 캐나다 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다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내보내는 삼중수소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4명 양의원형 같은 애들이 이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 방문하는데 이제 도쿄 전력을 방문하고 뭐 의원들도 만난데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 하나도 없다.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요, 걔들. 그렇지. 내가 봤을 적에는 어디 방문해야 될지도 몰라. 감각이 없어. 태극기 붙이듯 하는 거야, 걔네들. 일본 왜 가는 거예요, 후쿠시마에? 일본 후쿠시마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걔들이 이제 몇 개 포인트로 잡을 것들을 알거든요. 저희가 먼저 갔다 왔죠. 후쿠시마 중에서 희망 목장이라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 200마리 키우는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아까 보낸 반핵 거기. 거기는 물론 이제 계속 반핵이에요. 지금 위험하다고 실제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분하게 듣기만 했거든요. 그럼 당신 몸에서 얼마 정도 방사능이 나왔냐 이거 딱 얘기 듣고 그랬는데 사고 첫 해에 제일 심하게 이제 그 방사선 피폭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람이 몸속에서 나온 게 엑스레이 2번 찍는 양이에요. 엑스레이 2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원래 거주 금지 구역이었어요. 원래 거주 금지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고 첫 해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사고 첫 해부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고 2011년도 제일 최고적으로 찍었을 적에 그 몸속에서 나온 그 세슘의 양이 그거밖에 안 돼. 엑스레이 2번밖에. 엑스레이 2번. 네. 그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여기저기 일본만 맨날 그 방사선 측정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악산도 가보고 그랬는데 설악산이 더 높아요. 후쿠시마보다. 후쿠시마보다.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설악산이 더 높아요. 고성애대 사학과 나온 김재남님께서 그러니까. 과거 1심의 사건으로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셨으며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언제 북으로 어떻게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걱정하실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파치님이 샴푸 못 쓰시네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이제 후쿠시마 안에 그 길이거든요. 대부분 방사성 수치가 낮아가지고 작업복이 방호복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저게 이제 2호기 앞에서 이제 찍은 거였거든요. 원전 안에서 본인입니까? 네, 본인이요. 저예요. 참고로 양의원 형은요 삼중수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유포하다가 우리 유진 대표님한테 딱 걸렸었잖아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둘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사실 삼중수소는 그냥 한강물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한강물에서. 그 고리 앞바다라든가 월성 앞바다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한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비로 다 내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나는 문득 그 생각 들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한국의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투기를 못 하잖아. 얘네는 투기 전문이잖아. 내가 뭐 후쿠시마에 땅 보러 가면서 그냥 양의원 형도 참 투기 전문이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그때 있겠네. 이제 어머니 집이었으니까 이번에 아버지 집을 보러 가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여기도 삼중수소가 있다. 지금 보니까 2.5mg 여기에 2.5mg 있거든요. 비상구 표지판. 그러면 양의원 형아 다 없애야지 비상구 표지판. 그러니까요. 한 개당 이제 2.5mg씩 있는 거고 일본에서 이제 매년 내보낼 게 62mg이니까 매년 이제 그 비상구 표지판 25개를 버리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직 버리지도 않았어요. 걔들 어차피 내보내려면은 거기서 주민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 주민동의도 지금 안 이루어지면 안 버린다가 걔들 방침이고 그 만약에 이제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서 나온다고 했을 적에도 1년에 이제 62mg씩 내보내는 건데 우리는 이미 600mg 내보내고 있거든요. 중국도 비슷하게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에 한 거의 10g 가까이 버려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처리 시설에서 거의 40g 가까이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버려봤자 이 태평양 바다에 네. 바닷물에 섞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농도가 그냥 뭐 0.000 몇이고 사람에게 아무 관계 없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의 그 뭐 원전 물질을 갖다 이제 씻는 그런 시스템이 알프스 아닙니까? 알프스. 그쵸. 이 알프스로 다 씻어지는데 이 삼중 수소만 이게 이제 안 되고 이게 이제 배출되는 건데 이 삼중 수소가 이제 친구 강건욱 교수에 의하면 원자력 전문가 그분은 아마 멸치 한 마리 먹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동기세요? 네. 역시 인싸들은 서민 교수님은 주변에 훌륭한 분이 진짜 그러니까 많아. 이제 저는- 교수님만 훌륭해지면 모든 게 완벽해요. 저는 참고로 우리 학생 때도 굉장히 똑똑했지만 나중에 그 토론하고 이러는 거 보면 네. 너무 자랑스러운 가슴이 벅차 가슴이. 그러면 IAEA에서는 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면 그냥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우니까 우리도 이제 알면서도 그게 못하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키잖아. 맞아. 그래서 오 멋지다 그 말. 이게 그 강건욱 딸이 쓴 책 제목. 강건욱 딸이 이 책을 썼는데 아버지랑 같이 썼는데 와 멋있다 그 말. 딸이 그냥 그 딸이 또 공포가 전문가야. 딸이. 과학을 집어삼켰다가 이제 원래 원본이 이제 웨이드 앨리슨이라고 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이제 의학 물리학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 쓴 원작이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책을 하나 내자. 좌파가 과학을 집어삼킨다. 아, 좋다. 하나 내자. 그러니까 네. 과학을 알면 좌파를 할 수가 없어. 맞아. 근데 교수님 생각해보니까 과학자인데 어떻게 좌파셨어요? 죄송합니다. 학문의 깊이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은 어쨌든 중국한테는 왜 한마디 항의를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은 안 되고 한국과 중국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방사능도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네. 예, 그렇죠. 이데올로기, 방사능 이데올로기네. 그렇죠. 놀랍다, 놀라워 진짜. 더 글로리에서 큰일 났다. 뭐라고요? 더 글로리에서 예술이 몰카 찍던 선생님 같다고. 우리가 앞으로 이분을 그 양이원형을 때려잡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병기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양이원형을 잡든 아니면 그 제나미 누나를 잡든 좀 자리를 맡겨주시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 경기동부 딱 해체된 이후로 주사파에 있던 사람들이 환경, 여성 이렇게 쫙 흩어지면서 맞아요. 김재남이 그때 환경으로 갔잖아. 근데 그 김재남이 지금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라니까. 김재남이 남한 동양 보고하던 애잖아. 그쵸. 그런 애가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 재단 이사장으로 가서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닐지도 맞습니다. 있지만.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들이 이번에 이제 간첩단 사건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소스를 전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당 쪽에다가 그럼 그 소스를 누가 전해줄까? 그러면 당연히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제 김재남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급으로 놓고 보면은 네. 지금 석권호나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발견된 간첩단보다 김재남이 훨씬 높은 높아요. 급이야. 급이 높아요. 훨씬 어떻게 순도가 판단해요? 높은. 예? 그 급이 높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옛날에 네. 1심회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 경기동부 이전 통진당 해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주사파 네. 운동은. 네.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괴멸하면서 잔당만 남거든요. 근데 그럼 통진당 해산 이전의 주사파 조직은 굉장히 강고하고 북한으로 보면 한 명만 관리하면 되는 조직이에요. 네. 쫙 관리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북한이 일일이 다 관리해야 돼요. 조직 체계가 허술해서.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한 명만 관리하면 쫙 말글장 네. 그지 이렇게 딱 그쵸. 됐는데 네. 그 조직의 핵심 조직원이었어 김재남이. 근데 왜 1심의 사건 조사하다가 갑자기 노무현 주말에 대통령이 중단했죠. 그만 이러잖아요. 네. 그때 산 게 김재남이야. 그때 그 중단하지 않았으면 김재남 100% 간첩으로 구속이야. 노무현이 살린 여자가 김재남이지. 근데 얘가 그때 노무현을 타고 살아난 다음에 환경으로 탈바꿈 하면서 원자력재단 이사장이 된 거죠. 무섭다. 예.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녹색연합 환경운동 단체에 있었던 건데 원래 녹색연합 자체가 주사파 3인방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1심회가 그 녹색연합을 이제 핵심 그 조직 사업으로다가 생각을 뒀던 조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녹색연합을 거쳐서 이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을 했던 게 통진당 때 김재남이 국회의원이 되어.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통진당을 거쳐서 정의당을 거쳐서 민주당을 거쳐서 원자력 안전재단까지 들어갔죠. 맞아요. 계련장님 이것도 칼럼 써달래요. 원자력 안전재단의 신영복 아들. 서울대 원자공학과 나왔잖아. 취직했고. 근데 원자공학과 나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서울대 원자공학과 간 이유가 원자력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본인이 무슨 의미예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원자력 없애버리기 공부해서 이 땅에서 위해서 원자력을 갔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아. 얘가 사회계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수시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원자력 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전을 해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계열을 들어갔다가 이 원전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원자력 공학과 가서 이걸 해체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갔어요. 무서운 놈이지. 그래서 이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지금 이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충격이네요. 충격인데?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럼 뭘 하고 있느냐? 공항 항만에서 방사능 감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방사능 감시 업무라는 것은 핵 물질들의 출입 여부 등을 포함해서 다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정말 안보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고. 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겁니까? 그럼? 아니요, 문재인 때요. 문재인 네. 그런 거구나. 네. 아버지하고 사상적으로 비슷한 길을 그게 전혀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원자력 안전재단과 원자력 안전기술원 다 이제 보면은 결국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제 관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 안전재단이 이제 맡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부분을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킨스가 맡게 되는 건데 이 두 기관에 각각 심상치 않은 분들이 들어갔죠. 안전재단 이사장은 김재남,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에는 신영복의 아들. 무섭다. 지금 문준영이 뭐 보조금 받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니네. 그렇죠.